자, 2021년 7월 24일 토요일 붕어형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 더웠는데 다들 잘 지냈습니까? 저는 오늘 집구석에 안 나갔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새벽에 운동하고 낮에 안 나갔어요. 낮에 운동할 자신이 없어요. 낮에 밖에 나가서 운동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새벽에 좀 운동을 했으면 새벽엔 좀 선선하더라고요. 해도 안 뜨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날씨가 더운데 당분간은 비 예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상대방의 신경을 긁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시고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워낙에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는 시기라 가지고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감정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내가 방금 전에 서로 간에 배려하자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 보인 이 화면 그대로 보시면 배려라는 게 단 1도 안 느껴지죠. 예, 예. 어떤 마음으로 이런 댓글을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게임 중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죠. 닉네임은 언급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울나라 곧 경제 박살나서 쿠바나 베네수엘라처럼 될 텐데 뭐하러 공부하고 열심히 사람. 그냥 실컷 하고 놀아. 님들아. 예. 꼭 이런 얘기 적으시는 분들은 반말로 적으세요. 반말로. 내가 이런 류의 어떤 채팅들을 많이 봤는데 존칭이나 경어를 사용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반말이에요. 네. 반말입니다. 아니 무슨 배짱으로 상대방이 본인보다 나이 많을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더 높을 수 있는데 무슨 배짱으로 처음 본 사람한테 이렇게 반말로. 이거 님들아 사람 이거 반말이거든요. 반말. 앞에 님이 붙였다고 반말이 아닌 게 아니라 드라라고 하잖아요. 일반 반말보다 더 기분 나쁜 말이거든. 저도 채팅에서 음순체를 잘 안 써요. 음순체. 여기 계신 분들 거의 음순체를 잘 안 쓰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게 반말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말하면 좀 가벼워 보여 사람이. 음순체야 통신에서 많이 쓰니까 온라인에서 많이 쓰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자 한번 내용을 보고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날이 아니라 박살이죠. 네. 자, 우리나라 경제가 박살난다. 힘든 건 아니지만 저는 박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박살이면 단단하는 그냥 나라 전체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나라를 박살로 기준으로 잡자면.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건 맞아요. 혼란스러운 것도 맞아. 근데 박살이란 단어를 쓰기까지는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경제가 원래 어려웠고, 그리고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정신이 없다. 예, 정신이 없다. 예, 저 당사자 오셨네요. 예, 정신이 없다. 또 드셔야겠네.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경제가 박살난다고 하면 박살날 거라고 하면 무슨 집 사고 명품 사고 놀러 다니고 왜 그렇게 합니까? 박살나는데. 안 그래요? 뭐하러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자격증 따고. 아니 곧 박살난다며. 박살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아둥바둥해. 우리가 이렇게 박살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본인이 어떻게 하는데요? 이 댓글을 적으신 분이 우리나라 경제가 박살나가지고 나라가 날아가는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미래 예측할 수 있어요? 나는 다음 주도 예측 못하겠는데. 나도 적게 산 건 아니지만 다음 주도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항상 인생이라는 것은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
얼마 전에 제 방송 애청자분, 그분도 멀쩡히 자기 차를 박으로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상했겠냐고. 예상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뽑자면, 앞으로의 일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 그나마 좀 수월하겠는데, 그게 예상이 안 되니까, 결과가 다르게 나오니까 항상 힘든 거 아닙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다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장사 매출 나와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소수거든요. 다수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 그래서 장사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는 거잖아요. 경제에 무슨 박살 쉽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쉽게 박살 안 납니다. 박살 안 나요. 박살은 이 채팅을 적으신 본인이 박살 나시기 바랄게.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게 박살이 났으니까, 본인의 정신 상태가 박살이 났으니까 이런 댓글을 적으시는 거겠죠. 정상이 아니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쿠바나 베네수엘라처럼 될 텐데, 쿠바나 베네수엘라처럼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쿠바랑 베네수엘라랑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역도 다르고요. 일단 쿠바랑 베네수엘라는 남미고요. 예. 쿠바는 일단 원래 잘 살았던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 식민지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던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도 여러분들 원래,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잘 살았던 나라가 맞는데, 베네수엘라는 좀 단점이 뭐냐 하면 그 기름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나라예요. 다른 산업이 별로 없었어.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지하자원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인적 자원만 갈아 넣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물건 만들어서 배나 비행기를 수출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경제 구조가 완전히 다른데요. 그러니까 저 나라는 기름 하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뭐 쿠바나 베네수엘라 뿐만 아니라 저 아랍계통이 있죠. 유전 국가. 저 나라는 내가 봤을 때 굉장히 gun두박질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유전 하나만 믿고 그만큼 컸기 때문에, 반대로 유전 하나 때문에 쇠락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점점 이제 가부 가서 전기 자동차, 대체 에너지 수단이 나오잖아요. 기름에 의존하지 않는 차가 이제 점점 개발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10년 뒤에는 우리가 쉽게 전기로 충전해가지고 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굉장히 쉽게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어느 정도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길 가다 보면 여러분 왜 파란색 번호판 보이시죠? 파란색 번호판. 그게 전기 자동차잖아요. 그 전기 자동차도 호소를 해가지고 뭐 코드 꼽아서 충전하는 차 요즘에 가끔가다 한 번씩 보거든요. 뭐 지금 몇 대 없지만 제가 봤을 때 10년만 지나면 이거 생각보다 자주 볼 것 같아요. 그런 말인즉슨 이제 주유소도 많이 없어질 겁니다. 주유소도 점점 기름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다 가스 보일러 쓰지 기름 보일러 안 쓰잖아요. 네? 주유소도 지금 없어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동네에 주유소 한 군데 지금 그 허물어 가지고 이제 주유소 이제 했던데 허물어 가지고 새 건물 짓고 있어요. 지금이야 뭐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직까지 많이 퍼져 있으니까, 아직 전기 자동차 개발이 아직 상용화가 전 범위로 되지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 내연기관이 버티지만, 이 내연기관도 제가 봤을 때는 10년 지나면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쪽도 지금 내연기관 하고 있는 업체들 좀 위험합니다. 네, 위험해요. 지금 보면 자동차 완성차는 모르겠는데 1차 벤더 중에 보면 1차 벤더 1차 벤더 회사에 보면 좀 약간 그 전기 자동차들을 좀 의식하고 좀 산업하는 그런 이제 제품의 범위를 좀 다르게 하는 업체도 있는 반면에, 그냥 옛날에도 내연기관이었으니까 앞으로도 내연기관 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런 업체는 이제 시간 지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연기관이 굉장히 약간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업체도 있거든요. 1차 벤더 중에. 근데 예를 들어서 완성차가 우리 이제 내연기관 안 만들고 계속 자동차 만들 테니까 당신네들 물건 필요 없어. 이래버리면 골로 가는 거예요 진짜. 쇳덩어리 되는 거예요. 쇳덩어리 그냥 고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부품은요
다른 나라 가서 또 팔기도 애매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부품, 자동차 부품 물체가 왜 해외로 수출이 안 되는지 아세요? 질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질은 좋아요. 질은 좋은데 배를 타고 가버리면 관세가 붙어요. 근데 그 관세가 엄청 비싸요. 우리 원래 제품 가격에 관세까지 붙어버리면 굉장히 비싸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부품 가격에서 가격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완성차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완성차에 이 협력 기사들이 뭐 현차 갑질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냥 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논외로 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쿠바나 베네수엘라처럼은 안 갈 겁니다. 똑같이는 못 가요. 경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설령 뭐 그거 비슷하게 간다고 칩시다. 뭐 힘들어진다 쳐요. 힘들어진다 쳤을 때 공부하고 열심히 안 살 것 같으면, 그럼 예전에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하고 스펙 준비하고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오히려 힘들 때일수록 공부 어려 있잖아요. 스펙이나 자기개발 더 많이 해야 돼.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더 해야 됩니다. 위기일 때 더 집중해야 돼요. 위기일 때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놀 거면 본인 혼자서 노세요. 자기는 계속 놀았나 본데 계속 노세요. 그냥 나라에서 주는 그 지원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 푼돈 받아가면서 노세요. 놀아라니까요. 그 재난지원금 받아가면서 그 얼마 되지도 않은 거 30만, 그 현금도 아니고 그냥 왜 상품권 카드로 주는 거 그거 그냥 계속 써가면서 쓰세요. 그냥 얼마나 버틸까 그게. 매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분기별로 나올까 말까 하는 건데 그걸로 버텨가면서 쓰세요. 그거 뭐 한 30만 원 준다 하더라도 얼마 되지도 않아 그거. 그것도 흥청맞춰 쓰다 보면 일주일이면 돈 다 나요. 어? 여러분 우리나라를 아시겠지? 우리나라는 놀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라에서 노는 사람 챙겨줍니까? 안 챙겨줘요. 놀고 먹는 사람 챙겨줍니까? 자본주의에서? 놀고 먹는 사람은 땡겨 한 푼 없어. 그냥 숨만 붙어 있게 하는 거예요. 숨만 붙어 있게 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희망도 없이 그냥 끼니만 겨우 해결하고 잠자리 걱정해야 되고 숨만 붙어 있고. 본인이 계속 노니까 다른 사람들이 계속 놀아라고 부추기는 것 같은데, 놀 거면 본인 혼자 놀아요. 그리고 그 노는 거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봅시다. 누구 뭐 놀기 싫어가지고 일하는 줄 아십니까? 놀면 깜깜하니까, 놀면 뭐 방세, 어, 공과금, 식비, 교통비 누가 대줍니까? 나라에서 다 대주나요? 놀면. 일해도 빠듯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일하시는 분들 좀 계신데, 일해도 지금 요즘 물가나 뭐 돈 나가는 거 생각하면 굉장히 한숨 나오잖아요. 일을 해도 이 정도인데, 그럼 일을 안 하면, 일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위키웨이님 지금 뭐 사시는 아파트 월 대출금 납입해야 되잖아. 그 일을 해도 겨우겨우 이제 메꾸는 수준인데, 일하러 놀아요. 놀면 그 월세 감당할 수 있겠냐? 계속 연체되겠죠. 은행에 계속 전화 오겠죠. 아니, 입금하기로 한 날짜가 됐는데 왜 입금이 안 들어오냐고. 자꾸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계속 전화 오겠죠. 추심 들어온단 말이죠. 아니면 뭐 세금 내는 이제 관공서 같은 데서도 이번 달 밀렸는데 다음 달도 밀리시면 뭐 수도하고 전기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놀면 돈 더 많이 나가요.
놀면 돈 더 많이 나가. 이게 집 있어도 부담이 큰 게 요즘 사회는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내 집만 해, 내 집만 하지만 특히 서울과 같은 경우는 이 집 있어도 이게 족쇄가 뭐냐 하면 재산세도 있지만 종부세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서울에 있는 분들 매년 1,000만 원씩 나가 이거. 그러니까 아파트 샀다고 다가 아닌 게 일단은 버텨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거의 뭐 몇 년 갚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짧게 잡으면 10년이고 길게 잡으면 평생 갚아야 돼. 지금 아파트 사신 분들 맞잖아요. 이제 시작이야. 아파트 어떻게 내가 분양받았다고 분양받았다고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니까. 마냥 기뻐할 게 아니라니까요. 아파트 내 서울에 집장만 했다. 난 사람들 높게 있다. 그게 아니라 일단은 뭐든 일을 해가지고 계속 빚가야 돼. 계속 돈 나간다니까 매달. 족쇄처럼 이제 버텨야 된다니까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할 수 없어요. 만약 아파트 샀는데 대출 이빨 해놨는데 갑자기 잘려서 놀았어요. 놀았다니까. 그럼 은행에서 뭐라 할까? 버텨줄까요? 아, 네 놀았으니까 1년 동안은 그냥 주시면 안 하겠습니다. 종부세 안 낼게요. 그런 게 어딨어요. 놀아도 종부세 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10억이 넘잖아요. 지금 종부세가 어 종부세가 서울 기준으로 얼마냐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나와요. 연에 월로 나눠봐요. 그게 뭐 돈 남아 도이겠냐고요. 그 돈 내고 또 대출금 내고 생활비 내고 하면 정말 쥐어 짜내야 되잖아요. 맞죠? 쥐어 짜내야 돼. 뭐 서울 아파트 샀다고 그 사람들이 다 전부 다 부자가 아니잖아요. 다 월급쟁이면 생활하는 거 다 뻔하잖아요. 보통 아파트 사실 분들이 보통 뭐 분양 당첨되신 분들이 가족을 끼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결혼하신 분들 자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자녀 교육비, 식비, 아파트 관리비, 대출금 내면 빠듯합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음? 일해도 이 정도인데 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 일을 하고 살아도 이렇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부터 시작인데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될 뿐더러 그냥 앞으로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도 꿈꾸고 뭐 대출금도 갚고 내 집장만 하고 하는 거죠. 덤벼볼 수 있는 거죠. 덤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바로 어떻게 먹고 살아? 알바로. 생계 유지만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생계 유지만 하는 것도 돈 많이 들어요. 알바로 생계 유지 안 돼. 그리고 무슨 이거 여러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 최저시급 올라가면 알바로 돈 벌 수 있겠네. 근데 반박할게요. 그러면 고용주분들이 알바를 생계 유지하도록 일을 많이 써줄 것 같아요? 안 써줘요. 10시간 이제 시급 오르면 이제 10시간 한 군데서 10시간이 하는 알바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편의점도 이제 하루 쓸 때 10시간 쓰는 게 아니라 한 6, 7시간 쓸 거예요. 근무 시간 짧아진다고. 구하기 더 힘들어지고.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저런 거야. 시급 올라가면 시급 올라가니까 알바 만들어도 충분히 일하고 먹고 싶겠다. 그게 계산적으로 산술적으로는 가능하지.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그만한 일을 써주냐 말이에요. 어. 지금 여러분 편의점 뭐나 커피숍 같은 것도 여러분 파트타임 일하는 게 4시간 5시간 이런 거 이제 늘어났어요. 원래 옛날 같으면 하루에 한 번 쓰면 8시간 10시간.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다르단 말이야. 일본 알바가 많잖아요. 알바 구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멀티가 가능하니까 생기 유지가 되는 거지. 쥐어 짜내가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프리트하기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야. 우리나라는. 프리토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개발하도 소용없어진다. 미래가 어두워도 자기개발하는 거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님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 미래가 어둡고 안 어둡고 자기개발 해야 돼. 어두울수록 해야 돼. 어두울수록. 살기 힘들수도 자기관리 해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어두울수록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강해져야 돼. 어두운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약해지는 사람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자기 개발은 의미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그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어두울수록 뭐라도 해야죠. 어두울수록.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위기 속에도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위기 속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 또 자기 나름대로 또 기회를 파는 또 그런 이제 길도 만들어야죠. 위기라고 해서 아무 길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본인한테 달린 거죠. 콜톨토르님 이미 말씀하셨죠. 콜톨토르님께서 님 한번 놀아보세요. 한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님 어떻게 바라볼까요? 주변 사람들이. 잠깐 놀아도 1년 공백 생겨도 취업시장에서 잘 안 뽑아주는 마당에 뭐 2년, 3년, 5년 놀게 되면 과연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버틸 수 있을까? 지금 취업준비생들이 1년 공백 생겨도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소리에서 까이는 거 아니야? 그런 말 하잖아요. 제발 얘기를 할 때 생각을 좀 갖추고 얘기하세요. 생각을 갖추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뭔가 얘기할 것 같으면. 힘들 때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힘들 때일수록. 힘들 때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는 거지. 힘들다고 손 놓고요. 불평불만하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면 그때 진짜 답이 없는 거야. 완전히 답이 없는 거예요. 힘들 때에서 여러분 공부해야 되고 뒤처지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됩니다. 힘들다고 손 놔버리면 진짜 답이 없어요. 뒤가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